안녕하세요. 지극히 네.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똑자입니다. 네, 아, 2장이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코파일럿이라는 거를 제가 잘 몰라서 여기서는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던데 제가 잘 몰랐던 거라 잠시 설명하고 갈게요. 코파일럿은 이제 우리가 비행기 조종할 때 조종사에서 부조종사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이 코파일럿이 AI 비서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 인간이 코파일럿 역할을 하면 어떠냐면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하고 교대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AI가 이 코파일럿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코파일럿이 잠도 안 자죠? 밥도 안 먹죠?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사 입장에서 너무나 편하겠죠. 그런 의미로 이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프롤로그에서 이 시대의 변화는 두 가지 축에 의해서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바로 지능화와 고령화였습니다. 그 지능화는 AI에 의해서 가속화된다고 했는데요. 이 AI 고령화에 의해서 도대체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럼 도대체 지능화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AI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은 내 주변을 나를 확장시키면 개인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분류한 기준이고요. 어,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해가 더 쉬워서 이렇게 정리했을 뿐이지 이게 딱 그 기준에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AI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면요. 우선 첫 번째,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불편해서 AI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요즘 MZ 세대들은 사람이랑 전화 통화하는 것이 불편해서 배달의 민족 어플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배달의 민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그게 사람이 불편해서라기보다 정말 편리해서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우선은 40대 후반이고, 그래서 나이가 있어서 그 예전에 전화로 주문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어서 그렇긴 한데,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전화로 얘기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더 편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비인격이라 인격적으로 응대하는 로봇인데요. 여기서 예로 든 게 이제 치매 환자 같은 경우인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잊어버리니까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경우 사람이라면 감정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제대로 응대를 안 할 수도 있죠. 어, 그런데 로봇이라면 당연히 감정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화도 내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인격적으로 응대하는 로봇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당연히 이 로봇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화도 안 내고 영어도 잘하는. 세 번째가 이건데요. 아까 코파일럿은 퇴근하지 않는다 부분이랑 똑같은데요.
AI는 우선은 24시간 일을 할 수 있고, 감정이 없기 때문에 화를 안 내고, 그리고 영어나 뭐 중국어나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마스터한 AI를 가져다 놓으면 그에 따라서 다 모든 언어로 다 고객을 응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생성형 AI는 영어를 좋아해 이 부분은 결국엔 AI가 학습하는 게 기존에 갖고 있는 정보로 그 학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정보량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 정보로 어, 학습을 하니까 이 영어를 좋아한다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쪽은 영어를 사용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은 조직적인 측면으로 가서 첫 번째 AI와 합을 맞춘 완전체 개인인데요. 이제 조직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예전하고 다르게 전역에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 그래서 자기가 퇴근한 이후에는 일체 상사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 거죠. 받는다 해도 그냥 무시하거나. 그런데 이제 조직이라는 게 간부들이 있으니까 간부들은 밤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팀장한테 업무 지시를 하고 그 다음날 보고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팀장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팀장 입장에서 간부한테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혼자 야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한테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AI인 거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팀장과 AI가 합을 맞추면 완전체인 개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직은 변화해 갈 거고요. 그렇다면 팀장하고 AI만 있으면 한 팀이 꾸려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대리나 사원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직은 이렇게 변화할 거라고 합니다. 출퇴근이 없는 AI인데요.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AI는 출퇴근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업무 지시를 하기 편한 거죠.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편하고. 그래서 점점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AI를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K 대리와 N 대리 그리고 AI 대리의 경쟁인데 K 대리는 이제 한국에 있는 대리한테 업무를 지시를 했는데 업무를 하던 K 대리보다 베트남에 있는 N 대리가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베트남에 있는 N 대리에게 업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업무 외주가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데 이 N 대리보다 AI 대리는 훨씬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하도 안 내고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생산적인 측면에서 사람보다는 AI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직적인 차원에서 사람보다는 이 AI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로는 최신화와 현행화 그리고 L 부장에게도 이건데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저희 세대만 해도 승진을 해서 실무자를 떠난 관리자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요. 앞으로 AI가 조직에 들어오면 이런 관리자, L 부장은 조직에서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할 게 AI가 들어오면 관리할 게 그닥 없어지기 때문에 이 L부장도 그 회사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10명인데 로봇 경비견이 1만 대. 이렇게 따지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조직이 바뀐다는 거죠. 이제 핵심 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AI가 알아서 단순 반복적인 일은 한다는 건데요. 음,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위협을 느꼈거든요. 제 나이 또래가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급으로 다 승진하는 나이 또래이고
이제 점점 이런 AI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설 자리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협을 느꼈어요. 어, 똑장님,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도 이 시대예보를 읽으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아,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응, 그 사회 부분에 써놓으셨지만 인류에겐 축복이지만 나한텐 재앙일 수도 있겠구나. 응, 그래서 이 응. 책을 읽게 되고 미리 생각할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물론 우리가 AI가 들어오면 뭐 그런 예측들이나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을 읽으니까 더 조금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제 측면으로 가서 이런 AI가 우리 개인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퍼지면 인류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죠. 당연히. 우리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 어려운 일을 AI가 대신해주면 우리 인류에겐 축복이지만 그게 만약에 내 일이 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일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3.3이라는 어플을 예를 들더라고요. 혹시 똑자님 3.3 써보셨어요? 아직 안 써봤습니다. 아, 저는 어쩌다가 진짜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문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잠시만요. 제가 거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아, AI가 여러분도 모르게 돌봐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저였던 것 같아요. 이 3.3이. 그러니까 카톡으로 우연치 않게 그거를 제가 받았고요. 그냥 클릭만 했더니 한급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더니 진짜 한급급이 5천 얼마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하고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제가 몰라도 나를 돌봐줘서 이 어플이 저한테 5천 얼마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에 그 3.3이라는 게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그건 축복이지만 그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특별히 전문가를 끼지 않아도 이런 어플을 통해서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아낌없이 주는 AI, 축복 혹은 재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런 3.3 같은 그리고 부동산이나 세제, 법률 등 이런 고유 전문 영역을 다루는 서비스들이 속속히 출시가 되면 그 일을 하고 있던 전문가들의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는 축복이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앙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만을 무기 삼아서 커리어와 자신의 일을 지키려 하면 곤란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고 그걸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똑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을 내가 접목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어렵긴 하거든요. 정말 피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내가 점점 내 일에 그걸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연금술. 저는 이거 보면서 연금술이 이렇게 활용된지 몰랐거든요. 제가 되게 짧은 식견으로는 연금술은 약간 허황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게 연금술이잖아요. 금을 만드는 거를, 음, 금을 만드는 그 한상 때문에 이 만들어진 게 연금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연금술 때문에 우리가 화학이라는 지식이, 학문이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공중질서학습법이라는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인류의 기근을 인류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 밖에도 이 연금술로 우리가 화학의 학문의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류가 이르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연금술은 제가 금을 만드는데 실패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허황된 인간이 가진 욕망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풍족한 식량으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AI도 우리도 이 연금술에 비추어 보면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나중에 우리 인간의 풍족한 삶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금술이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인 것처럼 이 AI도 우리 인류에게 뜻밖의 선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장마철에 일기예보를 외면하고 밖에 나갔다가 정말 물에 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예보, 이 AI가 앞으로 시대를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 예보를 통해서 생존 기술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를 끝맺어요. 근데 저도 아까 똑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대 흐름이잖아, AI는. 개인적으로 무슨 경제적인 파산이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파산하는 것보다 이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낙오가 되잖아요. 그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라는 건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면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로 벌어지는 이 현상들을 한번 잘 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장을 읽고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AI와 합을 맞춘 완전체 개인 부분이었는데요. 음, 음, 제가 이제 똑선님과 마찬가지로 좀 중간 관리자인 연령대이다 보니 위에서 시키는 일은 있는데 이제 아래 같이 도와줄 직원들이 음, 이게 좀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AI를 잘 사용한다면 이렇게 24시간 일하는 코파일럿 AI를 이용해서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AI가 계속 뭐 24시간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싸지게 일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 10명과 로봇 경비견 1만 대가 일하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벌써 공장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많이 돼서 예전에 뭐 100명이 일했던 공장이 지금은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출연한 것이 앞으로는 축복이 될 테니까 저한테도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좀 공부를 하고 AI를 이용하는 법을 좀 연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AI를 이용을 해야 될지 그것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답이 있는 문제는 AI가 풀 것이고 인간은 답이 없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역할로 분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